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상기온으로 가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짧아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맑은 가을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일원에는 여기저기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을 느끼고 산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에서 꽃들이 이글거리면서 피어오르는 것.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코스모스 쭉 이어진 들녘, 고추 잠자리를 가을이 되니까 가까이 느낄 수 있죠. 겨울이 오면 눈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내립니까? 일단 사계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LA가 좋다, 따뜻해서 플로리다가 좋다 하지만요, 이 사계가 있는 이곳만큼 좋으려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프로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또 글, 시, 문학 이야기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기사 매일 만나는 친구가 더 할 얘기가 많은 법이죠. 특별히 이 시간은 문학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삶을 열어보는 시간이라 더 진중하고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자야, 너 문학 프로 아직도 한다면서? 하는 거예요. 순간 조금 당황도 되면서, 아니 얘가 지금 내가 좀 나이를 먹었다고 아직도 한다는 얘기일까? 그 아직도의 미닝을 좀 생각해보게 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아직도라니? 더 오래 할 건데? 했거든요.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오래된 친구일수록 신뢰가 가는 법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신뢰가 가는 법이라서요. 꾸준히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면서 모국어로 된 한국 문학, 특별히 책을 보시거나 문학을 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채널을 고정하고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을 통해서 정서를 공감하고 빡빡하고 바쁘고 그러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까요? 외롭기 그지없는 삶에서 문학으로 잠시 삶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이 시간, 어찌 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이 좋은 점이기도 하고 자칫 남용하면 이 사회적 폐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떳떳함, 좋은 말로 말하면 의연한, 나쁜 말로 말하면 뻔뻔함이라는 단어. 우리 그 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떳떳함과 뻔뻔함을 혼돈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인식하는 공동인식 속에서 나만의 인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나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자금, 그 자금이 작은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오히려 풍요로움과 떳떳함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자금과 인식하는 부끄러움을 풍요로움과 떳떳함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옆집 할머니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이 농사짓는 아줌마 같기도 한 한국이 낳은 대표 여류 작가입니다. 박완서 소설가의 떳떳한 가난뱅이라는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문학 이야기, 삶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언은 몇십 프로가 올랐고 무언은 몇십 프로가 장차 오를 거라는 소식을 거의 매일 들으면서 산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꼭 몇십 퍼센트씩이나 말이다. 이제 정말 못 살겠다는 상투적인 비명을 지르기도 이젠 정말 싫다. 듣는 쪽에서도 엄살 좀 작작 떨라고 밤낮 못 살겠다며 여지껏 잘만 살았지 않느냐고 시큰둥하게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네 백성들의 생활력이 질기다는 게 모멸에 해당하는 일인지 찬탄에 해당하는 일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기다는 것만 믿고 너무 가혹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 뭉클 억울해진다. 더 억울한 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상대적으로 사람값의 하락을 느끼게 되는 일이다. 가난이 비참한 건 가난 그 자체의 물질적인 궁색을 견디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부의 지나친 편재로 배고파 죽겠는 처지에서 배불러 죽겠다는 이웃을 봐야 하는 괴로움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금전의 다과를 인간을 재는 척도로 삼는 풍조 때문에 가난뱅이는 어디 가나 기죽을 못 펴고 위축돼서 사람이 지닐 최소한의 금지도 못 지키고 비굴하게 한 구석으로 비켜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 봉급 수준과 물가 수준으로 볼 때 우리의 생활이 궁색하다는 건 지극히 정당하고 잘 산다면 그게 오히려 부당한 거다. 그런데 왜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 위축되고 부당하게 사는 사람이 당당한가? 이건 엄청난 비리다. 어차피 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인걸 무력한 백성이 새삼 뭘 어쩔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죽은 듯이
비리의 굴종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과감히 도전의 봄직도 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의 사랑값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무능이나 게으름에서 오는 가난이 아닌 우리가 속한 사회가 가난한 것만큼 정당한 가난은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야겠다. 의연하고 기품 있는 가난뱅이가 돼야겠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치부한 사람,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서 동떨어지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을 준엄한 질책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경멸까지도 사양치 않음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로 상류층이란 말처럼 듣기에 민망한 말이 없다. 거액의 밀수보석을 사들인 사람도 상류층, 위장이민도 상류층.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신이 어째서 우리의 상류층일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대들보건 기둥 뿌리건 가리지 않고 갉아서 치부를 하고 그 부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환물 투기를 일삼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신의 안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위기의식만 예민해져 보다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도 도피할 궁리나 하는 게 이들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열심히 떳떳하게 사는 교포들의 정신생활까지 해치는 게 이들이다. 쥐는 영감이 발달돼 난파할 배를 미리 알고 떠나버린다는 말이 있다. 이들은 쥐새끼만한 영감도 없는 채 처신은 꼭 쥐처럼 얕게 하다가 조국을 떠나는 것도 쥐새끼가 난파선 버리듯 한다. 그러나 가난하나마 정신이 건강한 백성들은 조국이 난파선의 운명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피신하지 않고 끝내는 목숨을 걸고 난의 운명을 극복하고야 말 최후의 용기가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가난뱅이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정신적인 상류층을 자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 부흥에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는 잘 살아보자를 외쳤었다. 이 잘 살아보자가 차츰 어떡하든 잘 살아보자가 되고 종당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보자로 돼버렸다. 물질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 위에 군림하고 인간은 이제 완전히 물질의 노예로 타락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이 인간의 타락을 구할 새로운 싹이 틀 고장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양심을 물욕에 팔지 않고 살아온 떳떳한 가난뱅이들의 고장밖에 더 있겠는가. 박완서 작가의 떳떳한 가난, 이 글은 1970년도에 쓴 글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인 지금도 유용한 글입니다.
요즘은 가난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멸시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멸시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윗사람 대접을 해주듯 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한국이 그 옛날에는 일제 치하에도 있었고 또 6.25 전쟁도 치르고 나라도 갈라지고 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에다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 80년도 88 올림픽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또 부유해지다 보니까 졸부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다 뭐다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에서는 나 있는 게 돈뿐이 없어 라는 말이 마치 자랑처럼 통용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돈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자랑입니까? 물론 좋지요. 편리하고요. 개 중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내리깔거나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부유도 이웃이나 사회에 나눔이 없으면 무슨 공공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난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 같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을 너무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보니까요.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가난한 게 죄냐라는 말이요. 요즘은 말로는 아니지만 아니 어쩔 땐 말로도 하더라고요. 가난을 부끄럽게 위축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내용 중에도 있잖아요. 거액의 밀수보석을 사들인 사람도 상류층, 위장 이민도 상류층, 돈만 많으면 상류층.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신이 야근 수를 써서 부정부패해서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상류층이라면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신이 왜 우리의 상류층이 돼야 하는 건가요? 예, 정말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참 많은 울림을 주는 수필이었습니다. 나라의 대들보건 기둥뿌리건 가리지 않고 갉아서 치부를 하는 지도자들. 그 부를 안전하게 지키다 보니까 환물 투기를 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수로 또 어지럽히는 겁니다. 자기 한 몸 안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위기의식은 또 예민해져서요. 전쟁이 없는 나라로 도피할 군인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오면 해외에서 열심히 이민의 삶을 떳떳하게 사는 교포들의 정신생활까지 해칩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 있죠. 1970년대, 80년대 오신 우리가 흔히 올드타이머라고 부르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모여서 한탄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1990년, 2000년도에는 한국이 이미 많이 잘 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집값도 엄청 올라서 웬만한 집만 팔고 미국에 와도 특별한 일을 안 하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구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요. 그 옛날에 정말 한국에 집 팔아서 와도 여기 렌트값 몇 달치 내고 나면 없었던 그 시대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하시고 사신 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이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그 옛날 오신 분들 중에는 온갖 힘든 일에 고생해도 아직까지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 많이 들고 와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아닌데 현실은 위축이 되는 거죠. 가난은 무언가 결핍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참함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을 무시하는 사람은
빈곤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뱅이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작가의 음성이 따뜻하고 위로가 됩니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신적인 상류층을 자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한 의식 문제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보는 습성이 있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산다면 말이에요. 사회와 가정은 이 불만투성일 것 같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불행한 사회가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가난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끼다 보면 가난이라는 것은 억울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더 우리는 가난에 관한 의식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아보자가 차츰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가 됐고요. 종당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살아보자로 되어버리면서 현대사회가 물질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 위에 군림하게 됐고 인간은 이제 완전히 물질의 노예로 타락해버리게 됐지만요. 여기서 한 번쯤은 깃발을 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기수가 선구자예요. 변수로 살지 못한 거, 부동산 투자다 뭐다 약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소신껏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 당당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뻔뻔한 부자보다 낫지 않을까요? 오늘 이 스필에서 마지막 글이 저는 희망을 주네요. 지금이라도 물질 만능주의인 인간의 타락을 구할 새로운 싹이 틀 고장이 있다면 양심을 물욕에 팔지 않고 살아온 떳떳한 가난뱅이들이라는 말이요. 가난 속에서도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졸부일수록 마음이 허하고 불안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내세울 것이라고 돈밖에 없는 그 졸부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당당함, 우아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는 돈만이 모든 가치의 척도라는 관념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소위 잘나가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 자신의 가난함을 후대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참 좋은 세상이 됩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떳떳한 가난이라는 수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떳떳한 가난뱅이신지요? 혹은 부끄러운 부자이신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떳떳한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떠나기 전에 단풍 구경도 좀 하시고 흠뻑 계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